네, 생방송 오늘의 라이브 머니톡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부터죠. 부동산 세법이 바뀌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6월부터 바뀌는 제도와 절세 팁까지 알려드릴 텐데요. 대전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장 신용일 세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6월 1일부터 부동산 세법이 바뀌었잖아요. 이 해마다 부동산 세금 따질 때 이 6월 1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어째서 그런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데 따른 세금으로 일종의 보유세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매년 반복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인 것이죠. 네.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인데 부동산 거래의 특성상 연중 사고, 수시로 사고 팔 수가 있죠. 그러면 네. 소유자가 계속적으로 변동이 됩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부과해야 하는데 네. 어떻게 부과해야 할지 기준이 있어야겠죠. 네. 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인 것입니다. 6월 1일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1년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법의 적용 시점이 6월 1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날짜가 6월 15일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언제까지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매수하신 분들이 이 제도를 적용받게 되는 건가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양도 취득 시기는 잔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중에 빠른 날로 보고 있습니다. 네. 거래 관행상 잔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은 일치가 합니다. 네. 왜냐하면 잔금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등기를 넘겨줄 리는 없죠. 없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잔금 청산일 전에 등기를 넘겨주었을 때 이런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을 저희가 취득 시기나 양도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네. 6월 1일은 재산세와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입니다. 이날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도자 입장에서 또는 양수자 입장에서도 이날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자 입장에서 재산세를 부담을 안 하려고 하면 네.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죠. 실제로 6월 1일 전에 많이들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재산세나 종부세만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걸 또 고려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지금 같은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네. 있고 신용일 세무사가 6월 1일 전에 부동산을 처분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처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양도소득세예요. 왜냐하면 양도소득세. 6월 1일 전에 처분을 하여 하루가 부족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1억 원을 못 받는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6월 1일 전에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6월 1일 전에 처분을 함으로써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든지 다른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주는지 함께 비교해서 판단해 보아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달라지는 이 부동산 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올 6월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주로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된 건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2021년 6월 1일은 부동산 시장 안팎에서 운명의 날이라고 불렀을 운명의 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강화된 부동산 세법이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과세 대상자가 결정이 되고 그리고 변경되는 부동산 세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변경되는 내용을 살펴보시면 네. 첫 번째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두 번째로 단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세 번째로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 쪽에서 보면 임대차 3법 중에 마지막인 주택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도입이 있겠습니다. 네. 이제 크게 네 가지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네. 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이 됐습니다. 이 종부세 변경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2021년 개정세법의 5개월 유예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내용을 보면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일 경우에는
2주택 이하 1주택일 경우에는 0.5, 2.7%에서 0.6, 3.0%포인트로 소폭 인상이 됩니다. 네. 그러나 조정 대상 지역에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2주택일 경우에는 0.6, 3.2%에서 1.2에서 6.0%로 상당히 중과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6%포인트로 중과를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무거워진 거죠. 그래서 법인은 전년도 12월 말까지 주택을 많이들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이제 무주택자를 하더라도 5월까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더라면은 오른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실제로 어느 정도 올랐는지 폭이 그리고 많이들 걱정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정도 올랐는지 짚어주세요. 그러니까 종부세를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네네. 1세대 1주택자일 경우에는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1세대 1주택자일 경우에는 9억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고 소형주택을 합하여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6억 원 미만이라면 6억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것이죠. 사실 저는 뭐 걱정할 게 전혀 없는 상황이기는 해요.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조정 대상 지역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대전과 세종이 조정 대상 지역이잖아요. 이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그 연초에 이런 상담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전이나 세종시 또는 대전이나 서울에 2채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여기서 시가가 아닙니다. 시가는 상당히 높은데 우리 정부에서 고시한 주택 공시 가격이라고 있습니다. 네. 네. 공시 가격의 합계액이 20억 원일 경우 제가 한번 사례를 네.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억 원일 경우에는 6억 원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6억 원 공제를 해주는데 100% 적용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95%만 적용을 했을 경우 과세 표준은 13억 3천만 원입니다. 네. 종합부동산세는 계산을 해보면 약 2,600만 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택 공시 가격의 합계액이 클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고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1주택자이거나 네. 소형 주택을 갖고 있을 때는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예시 속이긴 하지만 네. 그 종부세가 2,600만 원이 1년치라고 하면 좀 네. 많은 금액 같긴 하네요. 네. 게다가 이번부터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가 또 늘어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소유를 하고 있을 때 기존에도 양도소득세율은 중과되고 있었습니다. 2주택자일 경우에는 10%포인트를, 3주택자일 경우에는 20%포인트를 중과하고 있었는데 올해 2021년 6월 1일 전부터는 6월 1일 이후부터는 2주택자는 20%포인트를 중과를 하고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중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6월 1일 전에 처분을 하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었던 것이고 네. 지금 이제 30%포인트까지 중과가 되면 양도소득세율이 75%까지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네. 게다가 주택 단기 보유 시에는 양도세율도 높아진다고 들었는데요. 폭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세요. 2021년 5월 말일까지 현재까지는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했을 때는 40% 세율이 적용되고 1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기본 세율을 적용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6월 1일부터는 1년 미만 보유했다라고 해도 70% 중과를 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을 때는 60%까지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0%, 60% 늘긴 했는데 정확하게 이제 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은데요. 네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사서 1억 원 요름값에 1년 안에 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1억 원 올랐으니까 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네. 1년 안에. 그러니까요. 와, 그런데 세금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겠죠. 네. 개정세법을 적용하면 1년 안에 1억 원 시세 차익을 보고 처분을 하면 양도소득세가 7천만 원입니다. 오. 네? 또 2년 안에 네. 2억 원이 올랐어요. 네. 네. 더 많이 올랐죠. 네네. 이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1억 2천만 원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 이제는
단기 보유해서 단기 양도했을 경우에 지금과 같이 중과를 하기 때문에 취등록세, 이자 비용, 여러 재반 비용을 비교해 보면 시세 차익을 누르기는 어려운 구조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투기를 막고 이제 뭐 단타라고 하죠. 그렇죠. 빨리 네. 치고 빠지는 올랐을 거. 때 팔고 이런 걸 금방 막기 팔고. 위한 네. 방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종부세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데 이거를 한꺼번에 내려가면 굉장히 부담스럽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미루거나 나눠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도 분납 제도가 있습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 원 이상이면 두 번에 걸쳐서 나눠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이요. 그러니까 500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세액의 절반을, 5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250만 원 초과하는 부분을 최대 6개월까지 나눠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말씀해주신 종합부동산세가 저에게는 해당은 되지 않지만 도정 지역의 이 다주택자분들에게는 양도세가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절세, 탈세가 아니라 절세에 대한 팁을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있어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절세의 팁은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것입니다. 신고 기한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신고 기한. 보통 다음해 5월 말까지 확정 신고를 해야지만 네. 양도소득세의 경우 처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정 신고를 안 하였을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이 상당히 크므로 꼭 예정 신고를 하시길 권유를 드리고요. 네. 증여세의 경우도 저희가 증여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면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3%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고 기한을 놓치지 말고 꼭 예정 신고를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세가 오른 상황에서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이 절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또 다른 팁이 있다면 조금 더 알려주세요. 네, 우선 나누는 것이 절세의 팁입니다. 명의를 나눠주면 네. 과세 구간이 내려가기 때문에 명의를 분산하는 방법이 하나의 팁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요즘은 부부 공동 명의가 많이 유행되는 추세이고요.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전화가 옵니다. 부부 공동 명의를 할 수 있게끔 세무사님이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부부 공동 명의를 했을 때 추후에 부담될 수 있는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최초부터 명의를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그리고 그 매매를 하기 전에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에 꼭 상담을 받으실 걸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받는 거. 왜냐하면 세무사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 수수료가 부담이 되어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세무서에서 그 납세자 보호 담당관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무료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래요? 정말 좋은 예. 정보네요. 그래서 무료요? 여러분들이 무료 상담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상담을 받기를 권유드리고요. 네. 왜냐하면 납세자가 보는 시각과 세무 전문가가 보는 시각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 상담을 하면 많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꼭 사전 상담을 받기를 권유드립니다. 맞아요. 뭐든 역시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지인들끼리 아름아름 이렇게 이렇대 저렇대 네. 하다 보면은 잘못된 정보 가지고 서로 싸우거든요. 그렇죠.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사님 말씀하실 때 계속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 예. 상담을 많이 받는다 얘기해 주셨는데 얘기해 주신 거 이외에도 부동산 절세 방법 혹은 상담 내용 중에서 저희가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 연초에는 종합부동산세 상담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매체에서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되니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듣는 납세자들은 나도 이게 크게 문제가 되겠구나 해서 저한테 많이 전화가 왔지만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1주택자거나 소형주택만 갖고 있을 때는 종합부동산세는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증여세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증여세. 왜냐하면 6월 1일부터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세 중과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증여세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어떻게 증여를 실행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상담을 많이 해주고 있고 실제로 실행을 한 건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실행을 했을 때 또 증여를 할 경우에는 저평가된 자산을 네. 증여를 하기를 권유를 꼭 드리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평가된 자산을 증여를 해주면 언젠가는 자녀들에게 증여를 해줄 거잖아요. 네네. 상속을 해주거나 물려줘야 하는데 그때 세금을 내느니 미리 세금을 부담을 하고 사전 증여를 해줄 경우에는 나중에 시세 차익에 대해서도 우리 수증자가인 자녀가 시세 차익을 누릴 수도 있고 세금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문의가 오고 있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세무사님께서 아주 차분하게 네. 질문에 맞는 답변들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실시간으로 문자 참여 또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 남겨주셨는데 한번 만나볼게요. 네, 먼저 휴대전화 끝자리 2954번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투기 과열 지역에 주택이 두 채가 있는데 오.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주택이 평택에 있습니다. 투기 과열 지역에 집을 하나 매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세가 그러면 3주택 기준으로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네. 상속받은 주택입니다. 아. 상속받은 주택은 저희들이 주택수에 포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 그래서 상속은 아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판단이 먼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속받은 주택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주택수에서 빠지기 때문에 2주택 중과로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언제나 스마일님께서요, 제가 이사 문제로 한 달 정도만 잠시 월세를 살 경우에도 전월세 등록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전월세 신고는 일정 조건을 충족을 했을 때는 신고를 해야 하는 거고요. 네네. 일단은 6월 1일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1년간은 계도 기간이기 때문에 과태료는 아직 부과가 안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판단해서 신고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신고를 했을 때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쵸. 신고를 하길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윤지님께서는요, 1가구 2주택인 경우 일시적 비과세라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일시적 비과세라 어떤 내용일까요?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현재 집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집을 팔려고 하면 이사를 갈 집이 있어야죠. 네. 그러면 일시적으로 저희가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라고 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네, 오늘도 좋은 날 님이 또 질문을 이어서 주셨는데요. 5월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6월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전월세 등록 꼭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5월에 전세 계약, 6월에 잔금. 왜냐하면 전월세 신고를 했을 때 이 부분은 나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네. 왜냐하면 건물주 입장이 아니라 세입자 입장에서는 신고를 했을 경우 나한테 혜택이 되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렇군요. 신고를 하시길. 저는 아까 제가 했던 질문 중에 그 전월세 등록 신고제 있잖아요. 이게 새로 계약을 맺었다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기존에 살던 세입자가 2년 연장을 했어요, 전세를. 그런데 금액은 똑같고 그럴 때도 전월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6월 1일 이후에 네. 계약을 갱신했다라고 하면 네. 갱신 내용을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일단은 뭐 계도 기간이라고 하니까 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네. 일단은 해놓고 정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문자 메시지와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이 소개되신 분들은 참고해 주셔야 되는 게 있죠? 그렇습니다. 샵 297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이 번호로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샵 2975번입니다. 주소와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브 머니톡 신용일 세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